물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자, 동그라미 2번. 일단 1번. 채권이 주담보물권, 유치자당권은 종이기 때문에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부정성, 수반성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 그래서 기억 별 3개. 주로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기타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채권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채권 주인이 죽었으니까 종놈인 저당권도 같이 소멸. 문제는 어떻게 소멸해요? 말소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그래서 채권이 소멸했네요. 187조.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왕별. 종놈인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무조건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하지 못한다. 자, 수반성.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이전하는 성질. 불가분성. 1번 별 3개. 유치권자든 저당권자든 지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지권리 행사할 수 있다. 가분이 안 돼요. 불가분. 돈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법조문이 있죠. 자, 이제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 유치권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죠. 카센터 사장님을 수리비 일단 점유하죠. 승용차를 점유하든 공사수급인 건물을 점유하든 점유하던 승용차 또는 건물에 비용을 지출하죠. 그래서 수리비, 공사비, 비용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가 왼쪽은 이제 채무자예요. 수리비 100만 원 줄 때까지, 공사비 1억 줄 때까지 저 당신 승용차, 당신 건물 못 줍니다. 이게 바로 유치권이죠.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은 계약을 통하지 않고 이 요건, 채권 있고 점유하고 있으면 태어나는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이 두 가지가 유치권 성립 요건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지가 점유하는 이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일 거. 그 다음 주세요, 수리비 주세요, 공사비 주세요. 이 채권은 변제액에 도달해 있을 것. 근데도 채무자가 수리비,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저 못 줍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불법 점유자한테는 본권 주지 않는다. 세트죠. 불법 점유 나오면 권리 주지 않는다. 아까 취득시효도 안 주고 지역권, 유치권도 안 줘요. 자, 그럼 이게 기초고, 자 이제 성질. 유치권의 목차. 유치권은 성질 보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 첫 번째, 타인 소유 물건일 것. 채권 있고 점유해야 되는데 채권은 변제액에 도달해 있을 것. 이 채권은 값에 대한 모든 채권이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할 것. 결련성이 있을 것. 이 점유는 불법 점유 안 되니까 적법한 점유일 것. 갑과 을 사이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없을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배제되니까. 이게 성립요건 5가지. 유치권의 효력, 권리 5개, 의무 2개, 취득, 소멸. 자, 그러면 성질. 성질에서 3개 봅니다. 자,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3개는 인정이 됩니다. 그 오른쪽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 하지만 3번 왕별.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만 있지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다. 왕별이에요. 왕별. 저당권하고 달라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전세권자도 전세금 채권 우선 변제권이 있죠. 유치권은 없어요. 오로지 저 못 줍니다. 유치할 권리만 있어요.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죠. 우선 변제권 없어. 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4번 별 3개.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인정돼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몰상대의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눈으로 봐요. 유치 목적물, 이 유치 건물이 소실, 불에 타서 사라졌어. 그럼 유치권자 을은 왼쪽 놈 채무자가 보험 들어나서 보험회사 갖고 있는 보험금에 물상대의할 수 없다로 끝나.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상대의성이 없죠. 물상대의가 뭐야? 보험금, 수용보상금에 대신 들어가는 거죠. 가치 변형률로 대신 들어가는 성질. 물상대의성이 없어. 없으니까 보험금에 물상대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4번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오니까 뭐 기억 같이 별 3개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5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어. 그럼 유치권자 을은 유치권에게 돌려줘 할 수 없다.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기억 별 3개. 5번 기억 별 3개. 기억나요? 이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가면 유치권자 을은 유치권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이유.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소멸.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에게 물청도 같이 소멸되는 거죠. 운명을 함께 하니까 할 수 없다. 대신 점유권이 침해됐으니까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점유보증권으로 해라. 자, 성립요건.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수용차 건물이 유치권자 자기 소유 물건이라면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남의 물건을 담보 잡는 거예요. 모든 제한 물건은 당연히 타인, 갑소유 토지 건물을 지상지역 전세로 쓰는 거고 남의 물건을 담보 잡는 거예요. 자기 소유 물건은 안 돼. 자,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 꼭 채무자 수용차일 필요는 없다겠어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거, 지 거, 을 것만 아니면 된다. 채무자 거든 아버지 승용차든 상관없다.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자, 넘깁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고 변제기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별 3개.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 도래해 있어야 돼요. 자, 변제기 도래해 있은 말이 수리비 주세요 할 시기, 공사비 주세요 할 시기. 따라서 2번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 상환기간을 허여했대. 자, 우리 점유권에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뒤로 허여받을 수 있다겠죠. 그러면 변제기가 뒤로 미뤄진 거야. 따라서 이 경우 이제는 유치권 태어나지 않습니다. 변제기 미도래. 이해했어요? 법원이 비용상환청은 상환기간을 뒤로 미뤄줬죠. 변제기가 6개월 뒤로 갔죠. 그러면 변제기에 도달을 해야 유치권이 태어나는데 변제기가 6개월 뒤로 갔잖아.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유치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뒤로 허여했다면 변제기가 뒤로 갔구나. 이걸 외우는 거예요. 변제기가 뒤로 갔어. 그러면 변제기가 미도래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 결련성이 있어라. 자, 그러면 여기 점유하고 있는 이 승용차, 점유하고 있는 이 건물로부터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이게 결련성을 요구하는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요. 대표적으로 목적물에 비용 투하했을 때. 그래서 B로 끝나면 유치권이 태어나는 채권이라고 해요.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 B. 유치권 태어나겠죠. 그래서 1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됩니다. 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게 뭐냐? 비용 투하예요. 기억, 니은, 디귿 별 3개. 수리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고 니은 중간 오른쪽 공사 대금 채권 있죠? 그러면 공사비로 읽어요. 공사비 그러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야 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디귿 필요비 유익비 비용이죠. 비용 필요비 유익비 소수로 가요. 다 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 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자, 이제 처음 합니다. 이놈 결련성 인정되지 않은 놈. B는 결련성 연관성이 있어서 유치권 태어납니다. 하지만 목적물과 아무런 연결성이 없어. 그럼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로 끝나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 금으로 끝나면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이게 6번, 7번, 5번 합쳐서 20번 나오네요. 이 세 개가 넘버원. 유치권에서 가장 많은 기출에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요. 자, 그러면 보증금 어디서 나오느냐? 임대차에서 나와요. 을이 보증금 3억에 임차해서 임차를 사라. 나중에 보증금을 안 주니까 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이 보증금은 을이 지가 살고 있는 건물에 투하한 비용이 아니야. 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걸 뿐이지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야. 물건에 비용 투하한 게 아니야. 그래서 보증금에는 유치권이 태어나잖아. 결연성이 없어요. 목적물에 비용 투하한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 권리금 주기로 했다면 권리금도 절대 목적물하고 연결성이 없어요. 자, 매매대금. 갑이 을한테 매매로 팔았다고 해봐. 그러면 이 매매대금을 안 주면 목적물을 유치해버리느냐? 안 돼요. 자, 이거 이해할 필요 없어. 비용이 아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얘가 가지고 있는 매매 목적물, 임차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이에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야. 보증금이 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발생했겠어. 그냥 임대차 계약에서 나온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해라. 결연성이 있어. 이 물건에 비용을 투하해야 인정되는 거지. 물건에 직접 비용 투하한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외워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자, 매매대금 이렇게 나와요. 건축 자재 매매대금 유치권 안 돼. 부속물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도 매매대금이죠. 에어컨 매매대금. 매매대금, 자재 매매대금 이렇게 나와요. 매매대금은.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네 글자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기억까지 왕별.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2번. 그럼 보증금에만 동그라미 하면 돼. 보증금 소수로가 안 돼.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2번.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동그라미. 권리금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두 개 나와요. 보증금 없다. 권리금 없다. 자, 3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자재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그러면 자재, 건축 자재 매매대금이죠. 자재를 매도했으니까 저 대금은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없다. 기억.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 매매대금 나왔네. 바로 부속물 매매대금이에요. 결국 자 1, 2, 3 기억은 중심 잡아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개 금자가 뜨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위에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비비비로 끝나면 소수로는 있다. 금으로 끝나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세 금은 없다. 없다. 세 가지 금이에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넘버원입니다. 자, 적법한 점유일 것. 자,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똑같은 점유라고 했어요. 대신 조심할 게 있죠. 유치권자 을은 승용차를 옆집에 맡겨야 돼. 이 승용차를 옆집에 맡겨야지 채무자한테 승용차가 간 순간 무조건 유치권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간접 점유가 상관없다는 거지. 채무자를 왼쪽 놈을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또는 소멸한다. 그래서 절대 승용차는 옆집에 맡겨야지 갑한테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2번에 기억이 별 3개. 자, 기억을 하려면 2번부터 해야죠.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포함한다. 다 맞는 지문. 상관없다. 다 맞는 지문. 자, 기억. 그런데 이 간접 점유로도 상관없는데 조심할 게 옆집에 맡겨라.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유치권자가 옆집 놈한테, 옆집 놈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3자는 채무자 아닌 그 말이 숨어져 있어. 채무자 아닌 옆집,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의 유치물을 간접 점유한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옆집에 맡기는 건 괜찮다겠어. 하지만 오른쪽 니은, 왕별,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떴어. 누구한테 수용자가 가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한다고 안 돼. 안 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이따가도 소멸하고 아예 성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채무자한테 수용자가 가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옆집에 맡겨야지 절대 채무자 꿰매 빠지면 안 돼요. 갑이 그랬지. 사장님, 제 차 때문에 승용차를 못 받네. 우리 집에 좀 맡겨. 우리 집 되게 넓어. 계약서 써. 임치 계약서 써. 간접점도 되거든요. 꼬시면 넘어갔지. 그냥 간 순간 소멸해버려.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 나오면 소수로 가요. 안 돼. 성립할 수 없다. 소멸한다. 안 돼로 끝납니다. 오케이. 자, 4번.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별 3개. 그래서 불법 점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 세트. 점유권 빼놓고 본권 주지 않는다. 본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취득쇼도 안 되고 불법 점유자한테 유치권이나 엄청난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세트예요. 세트. 자, 5번.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없을 것. 유치권 배제 특약. 감녀가 의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탁했죠. 사장님, 제가 수리비를 못 주더라도 유치하기 없기. 사장님, 제가 수리비를 못 주더라도 유치하지 말아주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 특약 먹힙니다.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 별 3개예요. 별 3개. 벌써 한 6번째 나왔어요. 작년 정답 지문이네. 자, 2번. 새로 처음 합니다.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없어야 유치권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봐요. 분명히 감녀께서 의 사장님하고 승용차 유치하지 않기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어놨어요. 자, 배제 특약 맺어놨어. 우리 약속했죠. 수리비 안 주더라도 유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돌려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3일 후 수리 완료. 왔죠. 수리비 100만 원. 사장님 죄송해요. 진짜 제가 수리비 100만 원이 없어. 오늘 지방 가야 되니까 우리 약속한 대로 수용차 좀 일단 돌려줘요. 지방 갔다 와서 제가 수리비 100만 원 꼭 줄게. 그러면 사장님은 유치하지 않기로 특약 걸어놨으니까 돌려줘야 돼. 그런데 사장님이 배신 때렸어. 안 됩니다.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줍니다. 자, 감녀께서는 소심해서 사장님한테 따지지를 못하고 전화를 합니다. 텔레폰 전화.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미혼이라면 애인한테 할 거고 기혼이라면 신랑한테 할 거야. 남편한테. 남편이 옵니다. 문신이 있습니다. 사장님 멱살 잡습니다. 야, 사장, 너 엊그저께 유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빨리 수용자 줘. 우리 애인한테. 사장님이 그럽니다. 우리 둘 사이의 특약을 제3자인 네가 왜 주장해? 특약은 당사자만 주장해야지. 당사자 아닌, 특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 신랑, 남편, 애인이 왜 네가 주장해? 제3자는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 갔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당신이 말은 원칙이지만 여기에서는 제3자도
유치권 배제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예외예요. 예외. 자,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 배제하는 특약 같은 말. 이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약의 당사자 가불뿐만 아니라 제3자 신랑도 남편도 애인도 주장할 수 있다. 예외예요. 예외 판례라 잘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 사례로 기억하는 거 이 두 개는 1번 2번은 유치권자 을하고 소유자 갑녀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 포기 특약 먹힙니다. 이 포기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장난쳐요. 이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고. X예요. X.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요. 이게 정답 지문이니까. 그래서 포기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례로 남편도 내 애인도 4년간 유치권 포기 특약 배제 특약 효력 내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사례로 기억하면 기억이 좀 오래가요. 그래서 제3자도 이 포기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1번, 2번은 둘 다 별 3개예요. 별 3개. 자, 이제 효력 갑니다. 성립 요건. 끝났어요. 유치권은 1월 달에 우리가 많이 했어요. 효력. 유치권자 권리 5개, 의무 2개입니다. 권리 5개, 의무 2개. 자, 가장 중요한 권리가 유치할 권리겠죠. 유치. 전 못 줍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유치권자는 지체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또 경매권은 줍니다. 경매권이 있다. 그 다음 쉽게 간이하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간이 변제 충당권도 있다. 목차. 책은 목차 보시고 저 건물에서 월세 받아서 자기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도 있다. 자, 항상 점유하면 비용을 지출합니다. 비용은 누가 지출하느냐? 무조건 점유자가 해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어. 유치권자가 필요비, 유익비, 보일러 수리하고 내부 공사에서 1억 가치 상승을 일으켰다면 저 건물에 비용 주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세트 무조건 인정됩니다. 불법, 악의에 점유자도 비용 청구권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비용만큼은 전세권자 필요비 빼놓고는 다 비용은 다 있다. 그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비용은. 유치권자에게 우리 법이 주는 5가지 권리예요. 유치할 권리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줍니다. 쉽게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간이한 변제 충당권도 줍니다. 저 건물 세조소 월세 수취해서 거기서 내 공사비 1억 채권 까나갈 수 있는 과실 수취권도 줍니다. 비용은 당연히 인정되겠죠. 이 5가지. 자, 의무 2개. 남의 승용차고 남의 건물이니까 조심스럽게 보관 관리하세요. 선관지 의무. 자, 채무자 갑 승낙 없이 이 승용차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빌려줘서도 안 되겠죠. 담보 누구한테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보존이라는 2글자가 뜨면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해야지. 지켜야 되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어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개관이고 이제 교재 보면서 다 복습이에요. 복습. 첫 번째 유치할 권리. 동그라미 2번 별 3개.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저 건물이 양도됐대.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3자 양소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이니까 이 건물을 산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특히 경락인에게 당연히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공사비 1억을 가지고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은 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갔을 경우 경락인에게도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낙찰받은 사람은 반드시 현장 답사 가라겠어요. 그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유치 빨간 플랜카드가 없을 때 낙찰받으라겠어요. 그런데 현장 답사 안에서 덜컥 낙찰받고 갔더니 유치권자가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경락인은. 왜? 막 들이대버리거든. 그래서 경락인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모든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 밑에 3번하고 4번이 완결 판례인데 이거 못합니다. 5월로 넘길게요. 계약법을 해야 돼서 참아요. 5월에 할게. 자, 경매권 다음 페이지. 유치권자에게 경매권 줍니다. 간이변제 충당권도 줍니다. 자, 1번 왕별.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 경매할 수 있다로 끝나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이 건물 경매권 줍니다. 그 건물 경매로 날려서 현금화하는 경매라고 해서 현금화. 현금 없다니까 알았어 나 경매로 날려주지. 그럼 매각대금 나올 거고 다른 채권자 없으면 채무자한테 배당되겠죠. 그러면 현금 나왔지 나 빨리 갚어 1억.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예요. 자 2번 별 3개 간이 변제 충당권.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제목으로도 나오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유치 목적물로부터 직접 지채권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즉 승용차로 직접 중고가 100만 원으로 자기 수리비 채권 1억 충당 까나갈 수 있다. 직접은 수수료를 못하고 법원에 청구해서. 여기를 조심해. 다른 시험에서는 장난쳤어요. 여기를. 수수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X. 수수료는 안 되고 법원에 청구해서 간이 변제 충당이 가능합니다. 자, 과실수취권. 동그라미 1번 별 3개. 유치권자는 이 유치물에서 월세,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물 세조서 나온 보증금 월세로 내 공사비 1억에 까나가자 할 수 있다. 이걸 과실수취권이라고 하고. 자, 비용 1번.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관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비용은 상한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 세트예요. 비용은 악의 점유자도 어떤 놈도 다 인정된다. 있다로 끝나요. 전세권자 필요비만 없다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청구권 줍니다. 있다. 자, 유치권자 의무.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라. 남의 승용차, 남의 건물이니까 조심스럽게 관리해라. 그거죠. 조심스럽게. 자, 2번이 별 3개예요. 기억하고. 2번. 유치권자는 항상 오른쪽 놈 을은 채무자 왼쪽 놈 갑의 승낙 없이는 이 유치하는 물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여하지도 못합니다. 담보 제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이해됐죠? 채무자 승낙 없이 이 벤츠 승용차 지가 타도 안 되고 마누라한테 타라고 빌려줘도 안 되고 누군가한테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됐어? 하지만 기억!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다면 보존에 동그라미하고 이게 더 잘 나와 2번보다 보존에 필요하다면 소수로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승낙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라는 할 수 있다.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세트예요. 세트. 오케이. 유치권의 소멸 갑니다. 뭐 이쪽 법조문이라 쉬워요. 멸실, 혼동, 포기로 소멸합니다. 자, 소멸시 걸리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 안 걸립니다. 저당권도 소멸시 안 걸려요. 그래서 소멸시 걸리는 건 결국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특히 지역권. 시험은 지역권 몇 개 나오잖아요. 소멸시 안 걸립니다. 물권 중 소멸시에 걸리는 건 용익물권만, 특히 지역권. 그 다음에 부정성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같이 소멸. 기초죠, 기초. 그래서 1번, 2번. 채권이 소멸하면 2번.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소멸합니다. 부정성에 따라. 자, 그 다음 유치권 특유 소멸 사유가 여기 있죠. 3가지. 의무 위반했다 방패. 왼쪽 놈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권. 소멸 청구권이 나오면 유치권 소멸 청구권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오른쪽 놈이 의무 위반을 한 거지. 자, 유치권자의 의무는 아까 조심스럽게 관리. 채무자 승낙 없이 쓰지 마. 그거 의무 위반하면 방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무자의 소멸 청구권 1번. 유치권자가 의무가 2개 있는데 저 의무를 위반합니다.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는 채무자 승낙 없이 막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했다면 더스 의무 위반했다고 방패. 방패가 왼쪽 놈이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에요. 그럼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항상 왼쪽 놈의 소멸 청구권은 소멸! 전 한순간 바로 소멸해버립니다. 형성권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맞는 집은 나와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별 안 해요. 자, 타담보 제공과 소멸증. 이것도 안 중요해요. 나오긴 나오니까 하긴 할 거예요. 자, 채무자는 왼쪽 갑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이해하자겠어요. 벤츠가 수리비 100만 원 때문에 지금 묶여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갑이 벤츠를 찾아오기 위해서 을한테 부탁을 했죠. 이건 부탁이에요. 을 시계 풀어주고, 이거 롤렉스야. 한 2천만 원 해. 나 오늘 벤츠 써야 되니까 벤츠 좀 돌려주고 대신 롤렉스로 담보 잡어. 이게 바로 이 조문이에요.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 롤렉스 시계 주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 좀 시켜줘 부탁할 수 있다. 자, 이건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이야. 벤츠 돌려주고 소멸시켜주고 롤렉스로 잡어. 그럼 을이 그걸 받을지 말지는 을이 선택하는 거예요. 싫어? 나는 벤츠가 더 좋아? 그러면 부탁만 해서 거절당한 거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의무 위반했다 방패, 저건 형성권이에요. 무조건 소멸해버려요. 하지만 여기 똑같이 소멸 청구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부탁이야. 부탁. 그래서 을이 싫어요. 저는 벤츠가 좋습니다. 수리비 100만 원 가져올 때까지 저는 롤렉스 시계 그딴 거 관심 없습니다. 몰래 타고 다니는 거지. 부인한테 빌려주고. 이게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 롤렉스 시계 제공하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 소멸 좀 시켜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란 얘기요. 자, 다음 페이지. 점유상실. 동그라미 1번 별 3개. 유치권은 점유상실하면 바로 소멸. 이걸 외워야 돼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바로 날아버립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자, 봐요.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요건이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이 두 가지가 제일 유치권 중요해요.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점유해라. 따라서 수용자를 누군가 훔쳐가면 점유 상실했죠?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니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아예 유치권 없애버려요. 그래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의한 물청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X, 물청 X니까. 여기서 나온 걸 성질로 이제 보낸 거예요. 성질로. 유치권에 의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점유권으로. 자,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어우, 뭐 유치권 1월달에 많이 해놔서 금방 가네. 저기 왕별을 해주고 싶네. 그래서 해드릴게. 115페이지 갑니다. PPT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교재 보면서 할게요. 115페이지. 3번하고 4번 유치할 권리에서 3번하고 4번 있죠? 이게 왕별이에요. 왕별. 자, 3번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PPT가 없으니까 교재로 맛을 볼게요. 3번.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자,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래요? 압류 전이에요. 자, 압류 동그라미, 전 동그라미.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소수로 가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 밑줄. 압류 전에 유치권만 취득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매수인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자, 기억도 똑같아.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자,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구나.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했구나. 그러면 무조건 경락인, 매수인이 경매 절차 매수인,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 이게 왕별이에요. 유치권자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이 건물, 공사비 가지고 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갑을 건물 공사비 가지고, 공사비 1억 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그런데 점유 당연히 하겠죠. 점유하고 채권이 있으니까 유치권으로 들이대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어요. 또는 선순위 가압류 등기 박은 가압류 채권자가 있었어. 그 후 을이 공사를 맡아서 점유하다가 공사비 지출했죠. 1억. 안 줘. 유치권 행사 중. 그런데 이 저당권자나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저당권 받겠냐 경매로 날리는 거예요. 이놈이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 유치 중인 건물이 경매로 경락인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A가 경락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유치권자는 건물이 매매로 팔렸든 경매로 날아갔든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모든 삼자에게. 자, 그럼 우리는 2번 여기까지만 했죠. 이제 이게 유치권자는 경락인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판례예요. 유치권 경락인한테 들이대려는 전제가 있어. 이 유치권 취득 시점이 경매로 가려면 제가 첫 순서가 이 건물 부동산 압류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압류하고 건물 압류하고 그 후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어. 그 다음 얘가 낙찰 받았겠지. 자, 그러면 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자가 들이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 전제가 깔려야 돼. 을의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하기 전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 건물이 압류되기 전에 을이 유치권을 취득해 놔야 돼. 그러면 설사 선순위가 있든 선순위 감류가 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원칙대로 경락에 들이댈 수 있어. 자, 하지만 이제 여기 갈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놈들이 압류를 했어. 압류가 된 후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자,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래 후래요.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이때는 아무리 유치권자, 물권자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4번이에요. 자, 4번.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의 동그라미. 그럼 압류 밑줄, 압류 후.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대. 자, 채권이 있고 점유 들어왔죠. 그럼 이 시점에 유치권을 취득한 거예요. 채권,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점유 들어왔죠. 채권 있고 점유 들어와. 이 순간 유치권 취득.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구나. 유치권 취득이라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채권자가 점유 이전받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점유 이전받은 이 순간 유치권을 얘는 취득할 텐데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구나. 그러면 이제 소수로 가요. 너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후 없다. 전 있다예요. 우리 취득시효 기억나요? 자, 취득시효. 을갑 시효 완성 전에 3자한테 바뀌었어. 쭈쭈쭈. 들이댈 수 있다. 전 있다. 하지만 시효 완성 후 바뀐 병한테는 후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는 압류로만 나와. 압류 전이라면 들이댈 수 있다. 전이 있다. 취득시하고 똑같아요. 압류 후라면 들이댈 수 없다. 취득시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 후죠? 이제 압류 후로만 읽는 거예요. 후 동그라미, 압류. 자, 압류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자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대. 자, 그러면 봐요. 건물 점유하고 있죠? 점유 밑줄. 그 다음은 이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했죠? 그러면 채권 있고 점유 둘 다 유치권 성립요건 갖췄죠? 그러면 변제기 도래한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한 거예요. 어렵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채권 점유 두 개가 들어온 순간 유치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취득했어 이놈이. 그런데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구나. 압류 후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개 지문은 유치권 취득이라는 5글자가 안 떠요. 우리 시험 지문에.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유치권 취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뜬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박았지. 결국 내가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채권자. 자, 4번 다시. 채권자가 점유 이전 받았다. 그럼 채권 점유. 밑줄에도 되고 동그라미 밑줄만 해. 밑줄. 압류 후가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니까. 채권 있고 점유 들어왔죠. 그럼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근데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구나. 그러면 압류 후가 나오면 무조건 경락인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압류 후 나오면 없다로 가. 앞으로 소수로. 그 다음 기억.
압류 후 점유 들어왔고 채권 있고 변직이 도래. 채권 있고 점유 들어오고 변직까지 도래했으면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야? 압류 후. 그럼 소수로 가? 없어. 전 있다. 후 없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릴게. 이제 이렇게 외우면 사실 이유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또 민법을 단순 암기는 안 시키거든. 왜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들이댈 수 있고 원칙.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하면 경락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예외잖아요.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권자니까 들이대야 돼. 이게 원칙. 그런데 왜 압류가 된 후 우리 유치권을 취득하면 경락인에게 물권자인데 들일 수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 압류를 쳐. 압류를 치면 이제 경매가 개시돼요. 그러면 공고를 하겠죠. 경매 공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는구나. 경매 입찰에 건물 경매 입찰에 뛰는 사람, 제가 아까 현장 답사하겠죠. 그러면 이 경매 공고 시점에 현장에 간 이 경매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이때 아직 유치권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빨간 플랜카드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유치권이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매에 뛰어들고자 하는 100명의 이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현장 답사 이 건물 현장에 갔을 때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갔더니 빨간 플랜카드가 없어. 그러면 100명은 그래 유치권이 없군. 투자를 하는 거야. 자, 투자를 해서 A라는 사람이 경락받는 거야. 낙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갈 때는 없었는데 투자할 시점에 유치권이 을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압류 후 유치권 을이 취득했죠. 문제는 법원이 이 경우 원래 유치권자는 이때 유치권 태어났으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대야 돼. 근데 얘가 반항한 거야. 판사님, 제가 현장 답사 갈 때는 없었다고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 후에 태어난 놈이 나한테 들이대면 우리 건물 경매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경매 절차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유치권이 없었죠? 그 후 태어나서 우리한테 들이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외를 주죠. 그래서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 좋은 판례가 태어난 거예요. 경매, 건물 경매의 안정성을 위해서. 만약에 여전히 유치권 취득 시점 가리지 않고 유치권자는 물권자 막 들이대 하면 아무도 이제 건물 경매 안 뛰어들어요. 왜? 현장 답사에서 유치권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얘기요. 그래서 이 판례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라면 이미 딴 사람들이 왔다 갈 때는 네가 없었잖아. 그러면 경매에 뛰어도 이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후라면 당신은 경락인에게 참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신뢰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 건물 경매가 유지가 되겠죠. 좋은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외우면 돼. 3번 기억, 4번 기억 왕별하시고 가장 쉬워.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 있다. 이 양로만 잡으면 돼. 전 있다로 끝나고. 하지만 압류 후 뭔가 막 나와. 채권도 나오고 점유가 나오면 그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 그러면 소수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 경락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매수인으로 나와요. 그럼 경매 절차 매수인 압류니까 찰떡같이 알아먹고 경락인에게 후라면 대항할 수 없다. 전이라면 대항할 수 있다. 왕별이에요. 이게 한 문제짜리로 나온 적도 있어요. 박스 문제로. 그래서 취득시하고 비슷하죠? 전 있다, 후 없다. 여기도 압류로만 바뀌었죠? 압류 전에, 그래도 지금은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경락인의 원칙대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 취득했다면 안 돼. 참아야죠. 좋은 판례예요. 이런 예외가 태어나려면 대법관이 머리 썼을까? 변호사가 머리 썼을까? 변호사가 잘해야 돼요. 변호사가. 판사는 받아만 먹어. 판사는 게 창의성이 없어. 진짜 직업병. 검사는 성질이 더러워지고 판사는 창의력이 없어져요.
판사는 양쪽 주장을 받아서 판단만 해. 그러면 창조력은 누가 있느냐? 변호사들. 변호사들이 막 개발해야 돼, 논리를. 판사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는 생각만 하는 거야. 말 있네요. 일리 있네요. 그래서 다 직업병이 있어. 검사는 싸가지가 없어지고 지 잘난 맛에 살고 판사는 창의력이 없어져. 그 법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공계로 가야 돼요. 법조는 맨날 정치하려고 하고. 법조 문제점. 말빨만 세가지고. 정책이 좋죠? 말빨 세가지고 다 정치하잖아, 법조도. 그래서 이것도 뭐 판사가 생각했겠어. 변호사가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막 들이미니까 판사가 딱 판단해서 말 되네요. 그래서 압류 후 취득했다면 안 됩니다. 경락인에는 이 경우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완별까지 했어. 이제 다음 주에 저당권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계약법 특별법까지 한번 보강하면 여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좀 이따 시험 잘 보시고 시험은 아마 전세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공유, 지상지역, 전세. 그래요. 좀 이따 봬요.